안녕하세요. 키어타로입니다. 키어가 만드는 키어를 위한 타로카드 유튜브 채널 키어타로. 오늘의 테마는 2020년 11월 운세 그리고 내게 다가올 행운입니다. 마음은 열고 편견은 내려놓고 가볍게 즐겨주세요. 가장 눈에 띄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는 1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선택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11월은 크게 나쁜 일 없이 순순합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일이 군데군데 기다리고 있어요. 한 주 한 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이전에 했던 노력에 대한 큰 보상 받으시네요. 노력한 만큼, 아니 것보다 더 큰 보상 얻을 수 있어요. 한겨울, 나무에 열매가 가득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돈입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이긴 하나 더 큰 보상, 큰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하시던 일이 꽤 힘들었나 봐요.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있네요. 선생님 첫째 주, 11월 첫째 주는 몸에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좀 쉬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둘째 주,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좋네요.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란 유산, 큰 용돈, 지원금, 대출금을 들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꽁으로 받는 돈이에요. 그런데 좋은 건 이 둘째 주에 어떤 계약이 있으세요. 11월에 다가올 첫 번째 행운, 바로 이 계약입니다. 계약이란 근로계약도 있고 부동산 계약, 기타 매매 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 다양합니다. 무엇일진 모르지만 선생님이 더 이득을 얻는 계약이에요. 이 카드 속에 천막이 보이시죠? 천막 안에 상대는 칼을 2자루, 그리고 선생님은 칼 5자루를 얻는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상대는 자신이 손해본 것도 모릅니다. 그만큼 선생님이 내놓은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돈을 좀 아끼셔야겠어요. 돈, 시간, 감정 등 남에게 쓰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 아껴두세요. 크게 쓸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쓰지 마시고 남에게 시간과 감정 허비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비축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주는 발산보다는 위축, 투자보다는 저금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새로운 사람, 이 뉴페이스가 있네요. 이 뉴페이스는 회사로 치면 신입사원입니다. 선생님께 다가올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선생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여튼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잘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본대요. 이 사람이 선생님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 해도 선생님에게 도움이 될 사람입니다. 잘해주시고요. 잘 도와주시고 선생님 편으로 만들 필요 있어요. 만약 셋째 주에 선생님이 어딘가에 새로 들어가신다. 어떤 조직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신다. 뭐 이런 일이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페이스대로 행동하시고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평판이 꽤 괜찮아요. 넷째 주,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시는데 아주 친근한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말이 잘 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 선생님에게 어느 정도 위로도 되지만 하시는 일이나 공부 면에서 큰 도움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넷째 주 11월 두 번째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진입하세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겪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게 되실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라 두근거리면서도 약간은 불안하기도 하실 텐데 괜찮아요. 좋은 곳입니다. 선생님을 성장하게 하고 선생님에게 이득이 될 공간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새로운 공간은 선생님과 말이 잘 통하는 이 사람들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11월에 총은 카드 펼치겠습니다. 총은에도 이동에 대한 카드 나왔네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이동하시는 곳, 선생님이 가시게 될 새로운 장소는 선생님의 지위를 한 단계 상승시킬 겁니다. 업그레이드 되시는 거예요. 만약 일 문제로 이동을 하신다, 즉 취업이나 이직, 새로운 곳으로 발령 받으시는 거라면 그 새로운 일터에서 선생님은 승진하시게 되고 사람들과도 꽤 잘 지내게 될 거랍니다. 직업 만족도가 높은 곳이에요. 일이 아니라 이사를 하시는 거라면 이사하는 그곳은 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 선생님 삶의 가치가 높아지고 마치 신분 상승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집들이를 하면서 사람들과 꽤 즐거운 시간 보낼 수도 있고요. 1번 선생님 11월 여기까지입니다. 2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2번 선생님의 11월은 다소 오르락 내리락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아주 좋았다가 많이 힘들었다가를 반복할 텐데 그래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선생님 하시는 일이나 공부 많이 힘드셨나 봐요. 첫째 주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업무량도 많고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주에 11월의 첫 번째 행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주변 사람 중에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예요. 이 소식은 선생님이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 없고요. 이 사람이 선생님에게 소식을 물어다 줄 테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둘째 주, 일이 힘들건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시건 정신적으로 좀 피폐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잃은 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어서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매너리즘에 빠진 직장인들에게 자주 나오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정말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둘째 주에 뭔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결정 최대한 미루시거나 아니면 원래 하려던 결정을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둘째 주에 뭔가 결정하실 일이 있다면 원래 내 결정에서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부분에서 반대 방향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셋째 주, 선생님을 방해하는 장애물 또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라이벌은 아니에요. 다만 좀 피곤하게는 만들 겁니다. 무시하셔도 되는 수준이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원래 하시던 일 안정적으로 뿌리 내려서 계속 해나가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선생님 스스로를 잃으면 안 됩니다. 하시던 일 계속 밀고 나가시고요. 버틴다라는 마음으로 버텨보세요. 넷째 주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병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하시던 일에서 작은 실패 겪으실 수도 있어요. 다행인 건 선생님이 원래 약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 따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면서 패기 있게 일어서신다고 합니다. 선생님에게 다가올 11월 가장 큰 행운은 아무래도 선생님 자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강한 멘탈이 아닐까 싶습니다. 11월의 총은 카드 펼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다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11월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한 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피엔딩이라고 말씀드린 건 선생님을 기다리는 이 좋은 소식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첫째 주 이 사람이 전해주는 소식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다면 아주 긍정적인 소식, 좋은 결과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합격 소식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을 수도 있고 보고 싶었던 사람이 내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연애로 봐도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뜻밖의 좋은 사람 만나 꿈꾸던 이상적인 관계 이룰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요.
일문제로 봐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업이나 합격 같은 좋은 소식 들려와서 덕분에 선생님 만족과 보람을 크게 느낄 수 있다 합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첫째 주에 다가올 이 행운 같은 좋은 소식 기대하셔도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2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3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11월 최고와 최악이 함께 있습니다. 각오도 하시고요. 동시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주 고민이 많으시네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길이 맞는 건지, 주변에 물어도 딱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곳으로 자꾸 흘러가곤 있는데 그 흐름을 막을 수도 없는 다소 답답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첫째 주 작은 실수를 하나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성격이 사람이 실수도 하는 거지 다들 금방 잊어버릴 거야 한다면 이 실수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실수를 몇 번이나 곱씹는 성격이라면 다소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실수는 금방 수습될 성질의 것입니다. 본인만 좀 쪽팔릴 뿐이지 금방 수습되고 정리될 거예요. 마음만 잘 추스리시면 됩니다. 둘째 주, 선생님 윗사람과 싸울 일이 있네요. 근데 윗사람이 꽤 셉니다. 이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강한 멘탈의 소유자예요. 선생님 입장에선 꽤 힘든 상대입니다. 회사로 치면 오너는 아니고 중간 관리자급의 사람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에게 대항하는 건 분명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이 싸움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 힘을 비축한다라고 셈치고 싸움은 되도록 피하세요. 왜냐하면 상대 멘탈이 너무 세고 위치가 높습니다. 셋째 주, 조건을 너무 따지다가 오히려 다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선생님 셋째 주에 뭔가 결정하거나 고민해야 할 일이 있다면 너무 조건만 보고 따지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를 얻으려면 두 개를 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조건만 따지다가 순간의 이득만 생각해서 뭔가 결정했다가 오히려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라고 타로는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넷째 주, 드디어 11월에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행운이 처음 선생님께 왔을 땐 그게 행운이란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오히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더 많이 고르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취업이라 치면 더 좋은 회사가 많을 텐데 왜 하필 이 회사에 합격했지? 연애로 치면 더 좋은 사람 많을 텐데 왜 꼭 이 사람이어야 돼? 거절하고 다른 더 좋은 사람 기다릴까? 라는 마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회는 선생님께 큰 행운이 될 거라 합니다. 사랑으로 보면 열정적인 사랑, 침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랑, 몸과 마음이 다 통하는 사랑이고요. 일로 보면 내면의 힘이 강해 어떤 일이든 금방 익히고 주변에 자신의 비전과 에너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거라 하네요. 11월 넷째 주에 선생님에게 찾아올 좋은 기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1월의 총운 카드 펼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앞서 11월은 최고와 최악이 모두 있다. 각오도 하시고 기대도 하셔라 말씀드렸어요. 힘든 일을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총운 카드 말씀드릴게요. 11월 넷째 주 이 행운이 찾아오기까지 그 이전까지는 좀 힘들 듯 합니다. 하시던 일 또는 인간관계에서 평등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화도 나고 저항도 해보실 텐데요. 대체로 선생님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항할수록요. 둘째 주 얘기할 때 나왔었지만 싸울 일이 생긴다. 그것도 윗사람에게 대항하고 싶어진다 싶으면 엔간하면 싸움은 피하세요. 싸울수록 선생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넷째 주 선생님을 단숨에 사로잡는 강한 유혹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처음 봤을 땐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부담스러운 선물 같은 기회예요.
하지만 선생님, 첫인상을 너무 믿지 마시고 그 사람 또는 그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불타오르게 할 기회이자 행운이라 합니다. 3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4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선생님을 기다리는 행운 가득하네요. 물론 매번 행복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웃게 만들 일이 11월엔 더 많습니다. 선생님 하시는 일은 전문직, 기술직인가 봅니다. 그 일에서 크게 인정받을 일 기다리고 있어요. 11월 선생님에게 찾아올 첫 번째 행운입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찬사를 받으실 겁니다. 아마 많은 노력하셨을 거고 그만큼 상처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선생님이 쉽게 해냈을 거라 여깁니다. 그만큼 선생님 겉으로는 힘든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고생하신 만큼 큰 업적이고 큰 보상입니다. 첫째 주의 여파인지 둘째 주도 좋습니다. 선생님을 기다리는 11월의 두 번째 행운이 둘째 주에 있어요. 선생님 고생하셨던 그 일에 대한 보상 아주 크게 받으실 거예요. 첫째 주에는 인정이나 칭찬 정도에서 머물렀다면 둘째 주엔 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 기대해도 좋아요. 만약 선생님이 고생하고 노력했던 일이 연애 문제라 해도 좋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누구랑 사귈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거나 선생님에게 구애야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던 시험이나 지원 사업 있으시다면 둘째 주에 좋은 소식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셋째 주, 선생님 혹 취업이나 이직을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이 카드는 조직에 충성을 바치고 조직은 나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사람에겐 취업한다, 입사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만 선생님은 이 계약, 이 기회가 꽤 갑갑하게 느껴지시나 봐요. 나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라면서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그렇다고 더 넓은 세상으로 막상 가기엔 외부 세계에 대한 불안감에 그러지도 못해요. 답답한 상태인 거죠. 셋째 주까지는 괜찮았죠? 그런데 넷째 주 몸과 마음이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자잘하지만 산발적인 문제들이 선생님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하나가 뛰어오르고 그걸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막 살고 싶고 돈이나 펑펑 써버리자, 내 마음대로 해버리자 이런 욕망이 넷째 주에 드시나 봐요. 넷째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돈을 좀 막 쓰시거나 사람들에게 생각 없이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조심하실 필요 있습니다. 돈 쓰는 건 괜찮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 없이 말하다가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 조심하세요. 행동거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11월에 총은 카드 펼치겠습니다. 11월 선생님에게 열정이 다시 깨어나는 시기, 우울한 시간을 끝낼 수 있는 시기라 합니다. 힘들었던 일, 특히나 정신적으로 우울하게 했던 일 11월에는 끝내고요. 새로운 날들, 뜨거운 날들 다시 맞이할 수 있어요. 혹 지금 인간관계에서 선생님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11월엔 차차 정리될 겁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차차 멀어지고 정리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애 면에서 선생님을 행복하게 만들 열정적인 사건, 행복한 사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연애 면에서 기대할 주는 물론 둘째 주고요. 4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5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군데군데 왕이 포진해 있네요. 선생님 성격 꽤 강하신가 봅니다. 첫째 주, 대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협상의 달인이에요. 말을 잘하고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 뛰어난 왕입니다. 그리고 대립하는 다른 한 사람은 남의 말은 잘 안 듣는 차갑고 까칠한 왕입니다. 한 왕은 다른 왕을 설득하려 애쓰고 다른 왕은 남의 말보다는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애쓰면서 둘은 대립합니다.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대립하는 사람인지는 선생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이 둘의 대립은 답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양보해야 끝나는데 누구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의 연인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요. 평범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주 다행히 합의점을 찾나 봅니다. 대립하던 선생님과 상대방은 합의점을 찾고 두 사람 모두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를 얻어낼 거라 하네요. 그런데 이 합의는 둘의 노력만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다른 한 사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멘토 덕분에 선생님은 합의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결코 선생님이나 상대방 덕이 아닙니다. 이 중간에서 멘토해주는 사람, 선생님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주고 둘 모두 만족할 만한 어떤 결론을 이끌어줍니다. 11월 선생님에게 다가올 행운은 바로 이 사람인 듯 합니다. 셋째 주, 선생님 속세를 뒤로 하고 자신만의 동굴로 향하시네요. 선생님이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이 혼자만의 시간은 완벽한 휴식일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멀어져서 내가 좋아하는 공부나 덕질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선생님이 외향적인 성격이라면 이 시간은 마치 형벌 같겠죠. 감옥 같을 겁니다. 성격에 따라 호불호가 나뉘는 카드예요. 이렇게 속세를 뒤로 하게 만드는 일이나 어떤 사람이 있나 봐요.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다 성격이 대쪽 같은가요? 네, 이 일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또는 어떤 사건도 그렇게 좀 강한 성격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가부장적인 사람 또는 가부장 자체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요. 아니면 보수적인 집단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여튼 이 가부장적인 존재로 인해 선생님은 스스로 동굴에 갇혀 혼자 뭔가를 연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어떤 사건을 상징한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에 얽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법적인 문제, 소송 같은 분쟁에 휘말리는 거죠.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이 카드가 사람을 상징하든 사건을 상징하든 무엇이든 선생님에겐 좀 부담이 됩니다. 셋째 주엔 이 가부장적인 존재 또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거슬리지 않도록 몸을 좀 사리실 필요 있어요. 11월의 마지막 주,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네요. 그간 강한 성격의 사람들 틈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넷째 주는 선생님이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 장소에서 가장 안정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는 한 발 멀어져서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에서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어요. 11월의 총은 카드 펼치겠습니다. 11월 초반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하는 중압감, 삶의 무게 좀 있으신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들 해결될 겁니다. 초반엔 좀 힘드시겠지만 이 문제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 한번 단단히 버텨보자. 그런 마음 먹으셨으면 해요. 11월 중반 넘어가면서 하시는 일 꽤 잘 풀리게 되실 텐데요. 선생님 하시는 일이 뭔가를 쓰거나 연구를 하는 일이라면 11월 그 일에서 생각지 못한 좋은 소식이나 지금까지 했던 노력에 대한 보상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선물 상자 안엔 선생님이 갖고 싶었던 선물이 들어있어요. 이 선물은 선생님이 하시던 일에 대한 보상이고요. 초반엔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결되고 기대했던 보상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게 선생님을 기다리는 11월의 행운입니다. 5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퀴어가 만드는 퀴어를 위한 타로카드 유튜브 채널 퀴어타로. 오늘의 테마는 2020년 11월 운세 그리고 내게 다가올 행운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퀴어타로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6시에 업로드됩니다. 다만 11월 첫째 주는 제가 이사를 하는지라 업로드 되지 않아요. 타로카드 리딩은 업로드되지 않고요. 대신 이벤트 영상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퀴어타로였습니다. 또 봅시다.